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PC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AI에서 메모리 칩 수요가 폭증하는 바람에 DDR5 가격이 몇 배나 올라와 버렸기 때문이죠. 이때 한 유저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요. 바로 중국산 창신 메모리 칩으로 만들어진 DDR5 램이 수입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미 렉사나 킹뱅크 같은 중국의 램 제조사들이 창신 메모리 칩이 장착된 DDR5를 출시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창신 메모리 칩이 장착된 DDR5는 이미 알리에서 직구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 DDR5 가격이 폭증하면서 알리에서 판매하는 메모리 또한 가격이 올라버린 겁니다. 이때 오버클럭을 다루는 한 유튜버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창신 메모리를 구해다가 테스트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오늘은 하드웨어 인포에서 전체 모드로 이렇게 열고서 메모리를 찍어보면 지금 장착된 메모리가 킹뱅크 메모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SD램 제조업체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착된 두 개의 메모리가 둘 다 창신 메모리에서 나온 메모리 칩을 가지고 생산된 메모리예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지만 이미 창신 메모리 칩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알리에서 이미 판매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창신 메모리 또한 마찬가지로 저렴하지 않다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뱅크 메모리 요거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XMP X4 스펙은 6000에 CL36인 제품입니다. 뭐 흔한 킹뱅크 도끼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고, 이전에 킹뱅크 메모리가 하이닉스 칩셋을 많이 넣어주는 편이었는데 유독 6000에 CL36인 제품, 이 제품 위주로 창신 메모리 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6000에 CL36이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메모리 중에서는 삼성 칩을 베이스로 한 XMP X4 메모리가 6000에 CL36 스펙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한 상태에서 부팅을 했고, 오늘은 이 창신 메모리 칩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장착을 해서 클럭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장착된 메인보드는 Z890 타이치 OCF 보드로 오버클럭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잘 된다고 알려져 있는 메인보드예요. 그래서 일부러 메모리 클럭이 잘 들어가기로 유명한 에로우레이크 시스템의 가장 최상위 메인보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인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젠 타이밍이 실행이 안 되는데 여기 하드웨어 인포에 보면 메모리 전용이라고 있어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메모리 타이밍이 이렇게 나옵니다. 순정 상태에서 부팅이 됐기 때문에 기본 클럭은 4800 베이스로 잡혀 있어요. MCLK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어 2로 부팅이 되었기 때문에 UCLK는 MCLK의 절반 값이다. 타이밍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다른 메모리로 4800에서 부팅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왼쪽 게 지금 장착된 킹뱅크 메모리고, 오른쪽 게 여기 보시면 게일 메모리예요. 스펙상 5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XMP로 5600이 들어가는 거고 디폴트로 4800 베이스인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베이스 클럭이 4800인 상태에서 타이밍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제가 스크린샷을 떠왔어요. 그래서 지금 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정 상태에서의 타이밍은 보시다시피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지금 숫자 하나 다를 거 없이 모두 동일해요. 심지어 제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매번 메모리를 교체할 때 시모스 클리어를 다 진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은 바이오스에서 자동으로 트레이닝 된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4800 클럭에서 자동으로 트레이닝 된 타이밍은 게일 메모리든 아니면 킹뱅크 메모리든 지금 메모리 칩셋과 상관없이 동일한 타이밍을 가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타이밍을 가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메모리가 동일한 속도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정 상태에서 창신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이 킹뱅크 메모리와 아니면 다른 4800 베이스인 메모리 비교를 했을 때 동작 속도는 거의 동일할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바이오스에서 지정된 클럭과 타이밍으로 동작을 했기 때문이고, 순정 상태로 쓰신다면 어쨌든 이 창신 메모리도
기본적인 이 DDR5의 제덱 표준 값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어쨌든 순정해서 쓰는 데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알아볼 것은 순정 상태에서 성능이 동일하다고 치면 그러면 과연 이 창신 메모리로 튜닝 메모리나 아니면 조금 더 고클럭의 제덱 표준을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보통 특정 메모리 칩셋을 가지고 좀 더 고클럭의 제덱 표준을 충족시키려면은 전제 조건이 일단 클럭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덱 표준 기준으로 DDR5에서 4800, 그 다음에 5600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 에로레이크에서 6400 클럭,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도입될 리플래시에서 7200 클럭의 제덱 표준을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장착된 이 창신 메모리 여기 보시면 A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A다이 칩이 과연 제덱 표준 기준으로 몇 클럭까지 소화를 할 수 있을지를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착된 보드가 OCF 보드고 그 다음에 에로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CPU나 메인보드에서 병목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클럭을 올려볼 때 만약에 특정 클럭 이상에서 안 올라간다 하면은 오로지 메모리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한번 클럭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에 진입을 했고요. 메모리 정보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OC 트위커의 DRAM 컨피규레이션의 메모리 인포메이션 들어가면은 여기 메모리 정보를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킹뱅크고 베이스 클럭이 4800이고 25년 33주 차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제조사의 CXS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제조사 표기인 것 같고요. DRAM 스태핑은 41번. 그 다음에 SPD 제조사랑 PMIC 제조사가 몬테이지랑 그 다음에 리치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XMP랑 X4 스펙을 6000대로 가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CL36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6000의 CL36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800 베이스인 삼성 1세대 칩셋으로 만들어진 튜닝 메모리가 전형적으로 6000의 CL36 1.35V 스펙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 삼성 메모리랑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 메모리 베이스의 튜닝 메모리는 6000의 CL36에 RCD-RP가 36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세대 삼성 메모리 칩셋이 RCD-RP가 6000대에서 36까지 잘 조여지는 편인데 지금 보시면은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 6000에 CL36까지는 똑같지만 RCD-RP가 38로 약간 풀려져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타이밍이 조금 더 풀려져 있다고 삼성 메모리보다 창신 메모리가 훨씬 더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달리 보셔야 되는 게 삼성 1세대는 6000에 CL36, RCD-RP 36까지 조여지는데 삼성 2세대로 나온 5600 베이스인 메모리를 6000대에서 오버클럭 해보면은 CL은 잘 조여지는데 RCD-RP가 겁나 안 조여져요. 이거 삼성 5600 베이스인 메모리로 해보면은 6000대에서 이 RCD-RP가 38은커녕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메모리가 4800 베이스인 1세대 칩셋 이후에 5600 베이스인 2세대 칩셋을 만들면서 뭔가 기술적으로 원가 절감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퇴보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창신 메모리 칩셋이 6000에 CL36, RCD-RP가 38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얼추 마이크론의 최신 다이 칩셋에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최신 다이 기준으로도 6000에 CL36 정도를 목표로 했을 때 RCD-RP가 대략적으로 한 38까지 조여지는 메모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적으로 볼 때 어쨌든 창신 메모리가 이 XMP X4 스펙만으로는 삼성 메모리 칩과 마이크론 칩을 거의 따라잡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6000 클럭의 타이밍의 경우고 마이크론 칩 같은 경우는 클럭이 최근 다이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높게 들어가는 경우에 한 7800에서 많게는 8000까지도 들어가는 메모리 칩이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창신 메모리가 마이크론에 근접하게 클럭이 올라갈지 지금부터 한번 클럭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 트위커에서 DRAM 컨피규레이션 들어가서 여기서 클럭을 올려볼 건데 일단 제덱 표준 기준으로 5600을 목표로 하게 되면 이미 XMP나 X4가 6000 클럭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5600 스펙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000까지도 되겠죠. 그러면 6000 말고 6400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타이밍은 오토 상태로 두고 자동으로 트레이닝이 잡히게 세팅을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6400 클럭에서
표준값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메모리 전압을 1.1V로 강제로 고정시키겠습니다. 이걸 강제로 고정시키지 않는 경우에 바이오스에서 높은 클럭을 시도할 때 자동으로 전압을 높여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맨컨 전압이나 이런 것도 다 1.1V로 유지를 할게요. VDD2 전압도 1.1V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하고 나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팅이 됐고, 자, MCLK 3200이 됐으니까 6400 클럭으로 부팅은 된 걸로 보여지고요. 기어 2로 지금 잡혀 있고, 타이밍이 오토 상태에서 풀려서 잡혔지만 일단 부팅은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일단 6400 부팅이 잘 됐으니까 여기서 클럭을 한번 더 올려 볼게요. 자, 바이오스 들어와서 메모리 클럭을 6600 정도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잘 됐고, MCLK 3300, 즉 6600 클럭까지는 일단 부팅이 잘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클럭을 올려 볼게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6800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 6800까지 지금 부팅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00 이상으로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메모리 클럭을 7000으로 올리고 저장하고 나가기. 부팅 실패네요. 7000 클럭부터. 자, CMOS 클리어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 XMP 프로필을 한번 로드를 하고요. 그러면 1.35V로 세팅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클럭만 7000으로 한번 세팅해주고요. 그리고 XMP 스펙을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CL, RCD, RP가 36, 38, 38로 세팅이 될 텐데 넉넉하게 한 56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차 타이밍만 한번 잡아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 MCLK 3500, 즉 7000 클럭까지 부팅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압을 조금 더 줘서 1.35V 수준으로 7000 클럭에 도달을 했고요. 여기서 조금만 클럭 더 올려볼게요. 자, 바이오스에서 7200으로 세팅하고 타이밍은 아직 괜찮을 것 같으니까 건드리지 않고 저장하고 나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부팅 됐고 MCLK 3600, 즉 7200 클럭이에요. 이번에 출시될 에로레이크 리플래시 베이스 클럭이 7200의 표준 메모리를 지원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1.1V 순정 상태에서 7200에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가 이 A다이 제품 말고 거기에서 조금 더 클럭 수율 개선한 제품이 나왔으면 모를까. 일단 거기서 개선이 없었으면은 이번에 7200에 도달하는 메모리는 1.1V 순정 상태로는 지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전압을 더 넣어 보니까 7200까지 도달이 가능하긴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클럭을 더 올려서 1.35V에서는 과연 클럭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400까지 올려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 7400 클럭으로 MCLK 3700 제대로 적용이 됐죠. 생각보다 잘 들어가네요.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7600 한번 도전해보고요. 저장하고 나가기. 에로레이크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되네. 지금 7600도 부팅이 됐습니다. 자, 조금 더 높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7800 한번 시도해보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고요. 야, 7800 마이크론도 이 정도까지 되는 편인데 에로레이크라서 그런가 삼성 메모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시도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8000 한번 시도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8000은 실패입니다. 전압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전압을 몇이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VDD 전압을 1.45V로 한번 설정을 하고 전부 1.45V 정도로 통일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8000 클럭, 혹시 모르니까 타이밍을 조금만 더 풀고 이렇게 세팅하고 한번 저장하고 나가게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네요. 일단 전압을 원복시키고 7866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 됐어요. 7866은 일단 부팅 성공. 그 다음에 한 뎁스만 더 올려보죠. 7933 시도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8000은 부팅이 안 되는데 7933까지는 부팅이 되네요. 그러면 뭔가 타이밍 문제가 있나 싶어서 어디 보자. 타이밍이 조금 타이트해 보이는 거를 좀 찾아서 바꿔볼게요. 일단 지금 타이밍 중에 RFC 타이밍이 좀 타이트한 것 같아서 좀 넉넉하게 풀어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그냥 두고 8000 클럭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그래도 안 되네. 다른 타이밍을 좀 풀어볼 만한 게 얘를 56으로 놓고요. 일단 레퍼런스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7933으로 부팅 한 번만 시키겠습니다. 일단 7933으로 부팅을 시켰고 이렇게 한번 부팅이 되면
보면 지금 현재 세팅된 타이밍들이 이렇게 왼쪽에 보여요. 이걸 레퍼런스 삼아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타이밍 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어떤 타이밍이 타이트한지 아니면은 그냥 클럭 자체가 수율이 모자른 건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일단 에즈락 보드에서 클럭 올릴 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먼저 만져보려고 하거든요. 얘를 대충 한 140 정도 넉넉하게, 얘는 한 110 정도 이렇게 세팅하고, 얘를 요 정도로 잡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나가기. 클럭을 아직 8000으로 세팅하기 전이라서 부팅이 된 거고, 지금 WRDSG랑 WRDDG를 좀 값을 높이고 요거를 좀 풀었어요. 이걸 풀면은 얘네를 좀 더 큰 값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RRD도 좀만 더 높여볼까? 일단 요 정도 하고 클럭을 다시 8000으로 세팅해서 시도해보고요. 안되면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봐야 RRDS를 한 10 정도로 주고 RRDL을 20 정도 세팅하고, 그리고 클럭을 8000으로 한번 넣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오, 부팅이 됐어요. 자, 8000 클럭 일단 뚫렸고, 그러면 지금 수정한 것 중에 원인이 하나 있다는 건데 하나하나 원복하면서 뭐 때문이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타이밍이 지금 이 창신 메모리에서 좀 타이트한 상태니까 RRDS를 오토로 바꿔볼게요. 그럼 다시 8로 돌아갈 겁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일단 얘는 범인이 아니고 RRDL을 오토로 바꿔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부팅이 잘 되네요. 얘도 범인이 아닌가 봐요. 그럼 다른 타이밍으로 시도를 해볼게요. 뭐 RRD도 아니니까 역시 WTRS, WTRL 같은데, 이거는 창신 메모리 특징이라기보다 지금 에즈락 메인보드가 8000 이상 클럭에 도전을 할 때 이 타이밍을 오토 상태에서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발생한 이슈 같거든요. 아마 이 값을 제대로 잡아주는 메인보드를 사용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8000 클럭 부팅이 안 되던 거는 창신 메모리 수율로 보진 않고 에즈락 바이오스 이슈로 보고 넘어가고요. 이거 예전에 고쳐달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클럭을 그럼 더 올려볼게요. 8000 이상으로 클럭을 올려볼 건데 어디 한번 봅시다. 한 8200이 되는지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죠? 이제 8200까지 부팅에 성공을 했고요. 자, 조금 더 올려볼 건데 이제 슬슬 RCD 타이밍이 좀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올려보다가 또 부팅이 안 되면은 얘를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8400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8400 저장하고 나가기. 8400 부팅이 됐는데 뻗어버렸어요. 일단 8400까지 시도를 해봤는데 8400부터 또 뭔가 문제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RCD, RP 쪽에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슬슬 타이트해질 때가 돼서 얘를 2개 정도 풀어볼게요. 이렇게 저장하고 나가기. 일단 지금 비정상 종료 때문에 지금 그대로 부팅을 시키면 체크 디스크에 들어가니까 프로필을 하나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를 로드한 다음에 디폴트 상태에서 부팅을 한번 성공적으로 시킬게요. 안 그러면 체크디스크에 들어갔을 때 뭔가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윈도우가 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체크디스크를 풀어줘야 됩니다. 바이오스 초기화 상태로 저장하고 나가기. 자, 이제 윈도우가 정상 부팅이 됐으니까 체크디스크가 풀렸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하던 작업을 이어서 시도를 해볼게요. 일단 바이오스 진입을 했고 아까 저장해 놓은 거 불러오고요. 다시 8400을 지금 RCD/RP를 60으로 푼 상태에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자, 부팅이 됐죠. 8400이 아까 셧다운된 이유는 요 타이밍이 좀 타이트해서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클럭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요 1차 타이밍들을 조금씩 계속 풀어가면서 올려야 될 거예요. 일단은 조금 더 높은 클럭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600을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60이 타이트할 것 같은데 62 정도로 조금 풀고요. 그 다음에 CL도 이제 슬슬 후달릴 것 같은데 얘도 60으로 풀고, 얘를 건드렸으면 내려와서 이것도 CL-2, 그리고 이 CWL하고 관련된 다른 타이밍들도 좀 풀어줘야 이 WTRL하고 WTRS가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될 건데, 아까 좀 대폭 풀어줬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건드리지 않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 WTRL, WTRS 타이밍이 2개 정도 타이트해질 거예요. 근데 뭐 2개 정도는 아까 꽤 많이 풀었으니까 감안하고 한번 8600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기. 야, 8600이 안 되네요. 그러면 아까처럼 타이트해진 WTRS, WTRL 타이밍을 2개 정도 풀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아마 이 정도가 한계라고 결론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2개 정도씩 풀게요. 멈췄네. 지금 8600 클럭에서 바이오스도 제대로 구동이 안 될 정도로 불안정한 증상이 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시 재부팅하니까 부팅 실패해서 부팅 실패를 하면 이제 3600 클럭으로 부팅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만져볼게요. 이거를 2개 올리고 이것도 2개 올리고 여기도 2개 올리고 4개씩 올릴까요? 4개씩. 혹시 클럭을 올리면서 얘도 타이트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8600 클럭으로 저장하고 나가기. 부팅 실패네요. 부팅이 안 되네. 일단은 8600 정도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타이밍을 이렇게 좀 만져봤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어요. 또 뭐 다른 타이밍이 더 타이트해졌다거나 아니면 전압이 모자란다거나 그래서 뭐 전압을 더 주면 뭐 이게 뚫린다거나 하는 수도 있겠지만 일단 1.35V에서 안 된다는 거는 이제 XMP나 튜닝 메모리로 나올 때 이 정도 클럭대를 초과해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제 8600이 안 돼서 이제 클럭을 조금씩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클럭에서 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가면서 안정적인 클럭을 좀 찾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TM5 기준으로 한 3시간 35분 정도 더 지났고요. 계속 돌아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요 정도 클럭은 그래도 쓸 수 있겠다라고 싶은 정도 클럭인데 요게 지금 보시다시피 MCLK가 3933.8입니다. 이게 실제로 7866 정도밖에 안 돼요. 8600 실패한 이후로 조금씩 클럭을 내려가면서 가능한 클럭대를 계속 찾아왔는데 이게 7933 정도만 돼도 한 3-40분 테스트 돌리니까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클럭대가 7866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구동 가능한 클럭 대비 안정적으로 동작 가능한 클럭이 굉장히 낮은데 뭐 창신 메모리 특성일 수도 있고 뭐 에로레이크나 아니면 OCF 보드빨로 부팅 자체는 잘 됐는데 결론적으로 안정적으로 구동 가능한 클럭 자체는 현저하게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른 메모리도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해볼 필요성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삼성 메모리보다는 클럭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칩셋이 딱 이 정도 되거든요. 마이크론 특성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창신 메모리가 삼성 기술을 많이 모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삼성 메모리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보단 오히려 마이크론이랑 좀 비슷한 게 없지 않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창신 칩셋이 아니라 마이크론 칩셋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근데 분명히 위에 보시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써있죠. 일단 클럭 체크는 요 정도 하고요. 타이밍까지 점검하려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클럭 체크를 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타이밍 같은 경우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튜닝 메모리를 만들 때 얘네가 타이밍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들 수 있는지 혹은 삼성이나 마이크론 칩셋과 다르게 어떤 특수한 특성이 있을 경우에 또 메모리 오버클럭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국내 유통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타이밍 관련해서 특성들을 파악을 해두면은 나중에라도 창신 메모리가 정식으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오버클럭이나 이런 세팅을 잡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거는 차차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를 보고 AMD 시스템에서도 이렇게 고클럭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혹시나 하실까봐 미리 얘기를 드리는데 AMD 시스템에서는 사실 이게 7000 클럭도 부팅이 안 됐어요. 그래서 AMD 시스템에서는 사실 이 메모리 퍼포먼스를 최대한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제가 인텔 에로레이크로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건데 이 정도 클럭이 들어가는 게 에로레이크라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창신 메모리 치고는 제 예상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가 나온 거는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정도 점검하고 어쨌든 이게 국내에 들어왔을 때 뭐 싸게 저렴하게 들어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 칩셋들이 거의 AI 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구매 가능한 메모리가 거의 마이크론인데 과연 이 창신 메모리가 조금 더 공급을 늘려줄 수 있을지는 뭐 장기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창신 메모리가 지금 자국 내 메모리 수요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소화하고 나서 해외로 수출이 가능한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물량이 해외로 돌 거거든요. 물론 이 창신 메모리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원을 받고 있겠지만 과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는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